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지금 절대 사지 마세요. 이 가격에 쓸어 담으세요입니다. 삼성전자가 눌린다고 지금 사볼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쓸어 담을 가격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절대 사지 마세요. 이 가격에 쓸어 담으세요. 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하루 만에 좀 강한 모습이 좀 보여줬는데 엔비디아의 하락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힘을 보태는 경제 지표, 이게 CPI죠. 나왔지만 차익 실현세 영향으로 뉴욕 증시 2대 지수를 포함해 대형 기술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 2, 3%도 쉽게 안 빠지는데 5.57%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가 120달러대로 주저앉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2% 안팎으로 하락했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텔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속 상승했던 테슬라도 8%대 하락하는 등 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미국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했던 물가 지표가 안정되고 9월 금리 인하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실제 엔비디아는 급락했다라는 거죠. 특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도 더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왜 더 빠졌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져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엔비디아 비용에 대한 보고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AI 업계가 데이터 센터 등에 경쟁적으로 투자한 막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820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결론이 어디서 나왔냐, 어떤 보고서냐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벤처 캐피털 세쿼이아 캐피털의 데이비드 칸 파트너는 최근 AI의 6천억 달러짜리 질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 파트너는 AI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엔비디아 반도체 매출을 기반으로 필요한 부가가치 규모를 역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산이란 게 뭐예요? 반대로 계산을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 얼마가 필요하지? 라고 확인을 해보는 건데, 올 연말까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GPU 누적 매출이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이라는 거는 사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 판매량을 확인을 해보면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 매출이 740억 달러니까 올해 곱하기 2 하면은 1,500억 되겠죠. 그래서 그냥 누적이 1,500억 달러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으면 많았지 이보다 적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이 1,500억 달러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연산에 쓰이는 H100 같은, 지금은 또 새로운 루빈 같은 게 나오고 있고 블랙웰이 나오고 있지만 H100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용 GPU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냅니다. 어떤? 데이터 센터용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1,500억 달러에 대한 이 GPU를 데이터 센터용으로 이 회사애들한테 넘긴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얼마? 1,500억 달러를 사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쓰는, 그러니까 GPU를 사왔는데 이걸 돌리려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전기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도를 낮추는 수냉식, 공냉식, 렉에 들어가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특히 전기료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추가 지출도 상당하며 이 같은 지출까지 합산하면 GPU 구매 비용의 2배인 3천억 달러가 소요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이 데이터 센터용으로 1,500억 달러를 사오면 얘네가 가져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거저거 다 합치면 3천억 달러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비용 계산이 됐어요. 뭐 전기세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추가 렉이라든가 뭐 고정비라든가 다 넣으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로 봤을 때 GPU 비용이 50%고 전기세가 뭐 해봤자 뭐 얼마 되겠어 하지만 한 30% 넘어요. 네,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배로 계산이 실질적으로 된 거고요. 현실적으로.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하려는 수많은 기업들은 AI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아, 그렇구나. 3천억 달러라는 돈으로 현재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쓰는 애들이 있겠죠.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애들이 있겠죠.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GPU 판매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최종 소비자에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AI를 만드는 기업들이 최종 소비자한테 비용을 전가하려면 서비스 요금에 이윤폭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돈을 조금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3천억 달러에서. 그래서 3천억 달러에서 이용 수수료 이런 거 저런 거 돈을 플러스 알파로 비용을 내고 거기에 이윤을 조금 붙이면 얼마 되냐면 추가로 3천억 달러가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가 1,500억 달러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추가 비용 포함해서 3천억 달러가 되는 거고 이 3천억 달러에서 또 수수료 내고 이거저거 해서 이윤폭 조금 붙이면 곱하기 또 2배 해서 3천억 달러가 또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 얼마? 네, 6천억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글로벌 AI 산업에서 총 6천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시장 참가자들이 그동안 들인 비용을 회수하고 유의미한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GPU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계산했을 때 6천억 달러가 안 나오면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고 적자 구조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고 구멍이 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매출이 얼마납니까? 실제 6천억 달러가 나고 있느냐? 이게 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게 안 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현재 챗GPT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인 오픈AI의 올해 연매출 목표치가 34억 달러 수준입니다. 아, 오케이. 여기서 뭐 34억 달러 빼겠습니다. 그럼 뭐 대략 5,960억 달러쯤 되겠죠. 그럼 5,960억 달러는 어디서 가져올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연간 100억 달러씩 벌어들인다라고 가정해도 아무리 열심히 다 매출을 깐다 해도 5천억 달러 가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5천억 달러는 사실상 누가 내냐? 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5천억 달러를 벌어올 게 없고 이거 싹 다 지금 아시겠지만 비용이고 적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구멍이 현재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얼마나 빨리 채우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AI 인프라는 철도나 수도처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도라는 기술력 자체가 엄청나게 뭐 1년마다 바뀝니까? 아니죠.
수도의 기술력이 뭐 1년마다 바뀝니까? 아니죠.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정말 오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AI 인프라는 다르다. 왜? 매년이 아니죠. 6개월마다 매달 바뀝니다. 올 연말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 B100 블랙웰 AI 가속기는 H100보다 연산 속도가 2.5배 빠르며 기업들의 투자비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H100을 쓰다가 이게 더 좋대. 그럼 일로 넘어가야겠죠. 그럼 저게 더 좋대. 또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6개월마다가 아니더라도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GPU를 갈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뒤처지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면 뒤처지고 투자를 안 하면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계속 들어갈 거고 그럼 그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또 원가가 올라가고 그 소비자의 정가하고 소비자는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면 적자나고 하는 구조가 현재 AI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현재 수준에서 5천억 달러 사실 820조가 되려면 한 6천억쯤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대충 빼고 그래서 한 뭐 700조에서 한 뭐 600조에서 700조 사이 가량의 구멍이 생깁니다. 그럼 비용을 줄이던가 매출을 더 늘려야 돼요. 그잖아요. 돈을 더 벌던가 아니면은 지금 쓰고 있는 비용을 줄이던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매출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기술력이 성장해야 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수요를 원해야 되니까. 근데 비용을 줄이는 건 뭐예요? 내가 비용을 줄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매출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AI 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비싼 AI 가속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드는 AI 칩으로 넘어가자. 내가 직접 만드는 AI 가속기로 넘어가자라는 추세라는 거죠. 당장 못 만들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조금씩이지만 점유율이 넘어갈 거다. 한순간에 엔비디아 거 아예 안 쓰고 우리 것만 쓰자가 아니라 이젠 추세적으로 조금씩이지만 넘어갈 거다라는 거죠. 왜? 자체 AI 반도체고요. 대표적으로 애플이 올 연말까지 M4 칩을 장착한 자체 칩이죠. 맥북 프로를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오입니다. 중국 기업이죠.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칩 선지 NX9031 C 생산 단계에 돌입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니오의 칩은 컴퓨팅 성능에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 성능 달성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구글은 연례 I/O 컨퍼런스에서 젬마 및 제미나이 자체 AI죠. 기초 대형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칩인 트릴리움을 공개했습니다. 트릴리움이 뭐냐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TPU라고 해서 실제 구글의 자체 AI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PU가 얼마나 좋냐? 자신의 반도체를 자기가 계속 뛰어넘고 있습니다. 남이랑 비교를 잘 안 해요. 구글 TPU는 벌써 6번째 버전이고요. 이전 버전인 TPU V5보다 에너지 효율이 67% 높고 속도가 거의 5배 빠르다고 회사 측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AI 칩을 자기가 매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나은 칩을 공개하고 있다. 누가? 구글이. 왜? 엔비디아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텔은 절치부심 끝에 고효율 AI 반도체 가우디 3를 앞세워 반격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가우디 3가 H100보다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전체 기술력이 좋다라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AI 반도체에 대해서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오는 겁니다. 원가를 줄이겠다와 엔비디아의 이 독점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우디 3 키트의 가격은 얼마? 12만 5천 달러로 엔비디아 제품의 약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근데 그만큼 기술력이 좋긴 하지만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원가 절감의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 전체 AI 단가에 대한 매출과 이 원가가 맞으려면은 자체 AI 반도체 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결론 하나를 냅니다. AI 칩 자체 생산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전체 캐파가 100%라고 했을 때 이 캐파가 현재 80%를 엔비디아가 먹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정말 찔끔찔끔찔끔 뺏기는 거예요. 계속 찔끔찔끔찔끔찔끔찔끔 뺏기는 겁니다. 1%씩, 2%씩, 3%씩 엔비디아 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AI 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자체 칩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도 고정적인 건 뭐냐면 HBM이에요. 그러니까 AI 칩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결국엔 HBM은 써야 되고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싸워라. 근데 그 AI 칩을 만들래. 그럼 누가 만들까에서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AI 칩에 들어가는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을 납품하는 사람. 이 이득을 계속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시겠지만 네, 삼성전자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의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엄청 많이 난 거죠. 역대 뭐 거의 사상 최대니까. 22년 3분기 이때가 매출 제일 많이 났을 때입니다. 역사상 최대 1년 매출 났을 때인데 그때가 10조 8,520억 원이 났는데 이번에 10조 4천억 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매출로 봤을 때는 또 신고가를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2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은 7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진짜 많이 벌었네. 근데 이 중에서 반도체가 얼마 벌었니? DS 부분 영업이익을 5조 1천억 원으로 절반입니다. 5조를 누가 벌어왔다? DS가 벌어왔다. 작년에 적자를 그렇게 때리던 애가 혼자서 5조를 벌어왔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예상치를 넘어서며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하반기에는 HBM3 양산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범용 디램 가격도 계속 오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증가를 함으로써 특히 영업이익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결국 삼성전자의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메모리 반도체 성장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거의 뭐 확정이죠. 내년 HBM 생산 능력은 훨씬 많아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GPU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HBM 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년 메모리 기업들의 HBM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각 주요 거점 공장의 HBM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대하냐? 삼성전자는 최근 올해 HBM 생산 능력을 전년보다 약 3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한다 어쩐다 하지만 결국엔 써야 돼요. HBM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이들 기업의 전체 디램 중 HBM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HBM이 내년에 3배가 늘어난다. 누가? 삼성전자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부터 쭉 내려와서 삼성전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2024년 역사상 최대 매출 달성 전망이며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체 AI 반도체 칩의 점유율이 나눠지더라도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는 삼성전자한테 지속적인 성장 트리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매번 금리 최고점 시기, 국내 기준입니다. 2008년, 2011년, 2018년 매번 최적 매수 시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1년도에, 18년도에 매수를 충분히 적절한 단가에 잡았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많게는 뭐 20, 30% 이상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지금이 금리 최고점 시기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최적의 매수 시점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는 노려야 된다라는 거고, 엔비디아 AI 가속기 자체 AI 칩의 점유율을 점차 뺏기더라도 HBM 필수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지금 점유율 싸움을 하는 거지, 그거랑 HBM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다. 그냥 HBM은 계속 우상향할 전망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77,000원 이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7,000원이 어디 가격이냐 한다면 이 구간입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빠지면 77,000원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2달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밑으로 분할 매수 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금리 고점 시기에 기회를 한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삼성전자 못 샀어요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지금은 저는 추천 안 하고요. 저는 이 구간 근처에 왔을 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분석 영상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매번 유튜브에서 올라올 때마다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확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저희가 구독자 기념으로 해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혹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 장 시작 전에 시황이라든가 또는 이슈가 나올 만한 거 충분히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료집부터 전부 다 혹시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면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전부 나눠드리고 있고요.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니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특별 자료집 하고 올려놨고요.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그리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일, 11일, 10일, 9일, 8일, 5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승률은 대략 한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개 찍으면 8개 정도는
익절 2개 정도 손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장전에 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니까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